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거기서 이제 FSD라든지 솔라 패널, 솔라 에너지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 세미 스펙이 상세 스펙이 그리고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테슬라 세미를 소개하는 그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들이 나왔는데 역대급 스펙이어서 그거에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작하기 앞서 JP님 감사합니다. 팔로알토에 오셔서 근데 미리 예약하셨으면은 X 롱레인지가 맞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웨이트 타임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롱레인지만 선택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롱레인지를 선택하니까 테슬라답게 그 가격을 올려서 현재 차이가 별로 줄었다라는 거지 예약을 언제 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너무 적어서 14만 달러 이상짜리 차를 사는데 $10,000 차이라면은 저 같으면 그냥 $10,000 더 주고 빨리 받는 거를 택한다라는 의미로 플레드가 낫다라는 거지. 만약 일찍 하셨으면은 가격 차이가 꽤 있으니까 롱레인지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하에 저도 롱레인지만 타는데요. S도 롱레인지고 Y도 롱레인지였고 3도 롱레인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Y나 X 보면은 그 정도 가격 차이면은 저는 퍼포먼스나 플레드를 갔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었으면 그렇다는 거지. 미리 예약하신 분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테슬라 좋아하면 안 되냐? 감사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악플 다시는 분들은 절대로 돈 주고 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저한테 확 크게 와닿습니다. 이 큰 돈이 아니지만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그때 많이 오셨던 분들 제외하고는 글쎄요, $100? 저한테 떨어지는 게 한 달에 한 $100, $150? 그치만 그 마음은 100배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영캐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하얀 마음이도, 감사합니다. 그쵸, 결론은 그래파이트의 의존도가 중국에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줄일 수 있냐. 그런 노동 집약적인 여전히. 그러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국이 사람을 투여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 그 윗단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 밑바닥, 원재료나 그거를 가공하는 파트, 그걸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배터리를 만든다라든지 그 밑에 부분들은 그래파이트가 너무 심한데 다른 것들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자동화를 할 수 있냐가 관건인데 미국 정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칼을 빼들었겠죠? 홍석규님, 감사합니다. 인구 문제는 심각하죠.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한번 근데 이것도 생각을 구독자님들과 만나면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모리님, 감사합니다. Tranquility 리님,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음식이며 시스템이며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도 그 한국의 대단함을 오니까 역시 느낍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점으로 뽑히는 거는 한국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좀 불편한 점들. 그렇지만 그걸 알면은 정말 초고속으로 일이 그나마 미국 대비해서요. 미국 대비해서 초고속으로 해결되는 점과 쇼핑이라든지 관광 산업으로도 한국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자주 와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제가 너무 한국을 안 와서 이 한국의 위대함을 제가 좀 많이 다운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근데요, 와서 보니까 관광적인 면이나 여러모로 경쟁력이 엄청나다라는 거는 자명합니다. 이제 다만 참 국제 정세가 역대급으로 혼란스럽고 특히 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참 한국도 약간 그 작두 타는 면들이 보여서 제가 우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망하거나 망가질 나라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제가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현대기아차가 요즘 어려운데 그 외에 그래도 여전히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여전히 그러니까 너무 저쪽에서 중국에서 너무 빨리 추격을 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여전히 경쟁력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볼까요? 이제 스탠포드에서 날라온 레터를 이제 빌 닉스 교수님의 그 레터를 공개를 했는데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스탠포드 그레지에이트 프로그램에 대학원이죠. 대학원에 합격했다가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때려쳤죠. 똑똑하신 분들은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대학원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떠나서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는지. 왜냐면 그 전 과정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대학원 이후의 과정은 자기가 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그걸 진짜 크게. 그러니까 학부 때도 그걸 하지만 대학원 때는 정말 제대로 그걸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그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필요가 전혀 없죠. 네, 거기서 지금 나온 레터였는데 이 내용 제가 좀 보니까 그러니까 실리콘 애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실리콘이 애노드에 이렇게 들어갔다 놨다. 뭐 요즘은 그래파이트랑 실제로 섞어 씁니다.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조금 쓰죠. 근데 이걸 많이 쓰게 되면은 실리콘이 리튬과 리티얼라이제이션을 이렇게 결합했다가 그래서 부피가 엄청 늘죠. 그게 이제 실리콘 애노드의 문제인데 늘었다 줄었다. 근데 그 부피 팽창이 뭐 조금 느는 수준이 아니라 무지막지합니다. 막 4배, 5배, 400%, 막 300% 이러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일회용인 거죠. 그래서 크럼블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실리콘을 뭐 아모포러스 상태라든지 스테이터스 문제라든지 어떻게 코팅할 거라든지 사이즈적인 면들들 뭐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면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테슬라도 충분히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지금 스탠포드에서 온 레터는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아무래도 하면은 좀 이런 미디어의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연구비라든지 미국도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를 파트너로 잡으면 그 제프단 교수 보십시오. 정말 어떤 사이언스 논문이라기보다는 정말 테스트 논문에 가까운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는 걸 보면서 스탠포드도 약간의 이 교수님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의 내용인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재미난 트윗이 뭐냐면 PO 박스를 이제 가려야 되지 않나,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기 주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텍사스 PO 박스라든지 이게 주소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바꾸지 않으면 여기로 이제 폭탄 투하가 될 수도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인기가 워낙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트윗 댓글에 사람들이 이거 주소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있는 그대로로 오픈하면 어떡하냐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이분 윌리엄 D 닉스 님 이메일부터 해서 이게 다 나와 있네요. 근데 아마 합의하에 오픈을 했겠죠. 그래서 요런 게 좀 재밌었다. 그리고 실리콘 애너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비중들이 커지고 기술 개발이 되면은 그래파이트를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 머티리얼이나 이런 지금 애너드 캐소드 앤 머티리얼도 좀 더 빨리 하면은, 원래 그렇죠. 빨리 도망가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린 중국 걸 계속 써야죠. 자, 다음으로는 FSD 베타 10.13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다 10.69로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뿌려지는 거냐? 뿌려지는 거 같긴 한데 아주 조금만 뿌린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메이저 업데이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번에 좀 크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뿌려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미 뿌려지고 있겠죠. 근데 1000명 정도니까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제 예상을 좀 뛰어넘어 주길 바랬지만 이게 계속 테슬라를 쓰다 보면은 감이 제가 온다 그랬죠. 전 9월에나 받겠군요. 여기도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듯이 10.69.1을 한 1000명쯤에 이미 뿌렸을 거고 10,000명 정도를 아마 제 모델 Y가 포인트2에 걸려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9월 달에 받고 한 9월 말쯤에 모델 S가 받겠군요. 간만에 또 이제 모델 Y를 몰아보면서 10.69에 또 엄청난 얼만큼 이번엔 또 제 마인드를 blow my mind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세미도 역사를 쓸 것 같긴 한데 이 회사는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칭찬을 많이 하죠. 비판 한 20%, 칭찬 한 80%인 것 같은데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3D 포지션, 그러니까 앉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사이드 미러를 포지셔닝하는 드라이버 아이를 트래킹하니까 눈을 어디 보는지 제대로 아니까 대충 어느 높이면은 여기 딱 맞으면은 설정을 제가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 눈을 높이를 보고 해주는 거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그것도 애드할 거라고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기업이고 차를 타면 탈수록 여길 벗어나기가 지금 너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른 회사들이랑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별로 장치들이 별로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정말 심플한데 할 수 있는 기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내연기관 차들은 버튼은 많은데 생각외로 펑션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느린데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들 멋있고 이게 참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고 사이버 트럭 역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분들이 야 이거 사이드 미러 없애도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들 리걸리 이제 합법화돼 있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까지 꿰고 있다라는 게 참 마이크로 매니징의 대가이면서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 좀 불편하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CEO의 이런 엄청난 능력이 확 와닿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미국 법이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개조하는 건 또 합법이랍니다. 또 테슬라가 어떻게 이거를 법망을 또 피해갈지 그 작두타는 이런 것들을 CEO가 다 꿰고 있다라는 게 놀랍고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없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달아놓고 뭐 출고할 때 빼주던지 뭐 그런 여러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셀프 드라이빙이 되면은 사이드 미러는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아직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돌았지만 로보택시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게 있는데 그 뒤를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얻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미 다 태양에서 오는 거고 우리가 사실 쓰는 에너지는 그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개뿔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We will be a dark ice bal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 에코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엄청나다라는 것과 우리가 쓰는 civilization 쓰는 그거는 진짜 teeny tiny amount of energy라는 거죠. 정말 작은 거고 근데 지금 CO2를 너무 뿜어서 날린 건데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만 하면은 지구의 에너지, 우리 인간이 쓰는 에너지나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에너지 걱정을 안 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단연컨대 가능한 게 이건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미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솔라 패널 개발해야 된다 막 그때 난리 쳤었거든요. 대학원 때. 지금 보면은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현재 효율과 그리고 평균적으로 솔라 패널이 24시간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니까요. 뭐 3, 4시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시에 전 세계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 증가율도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솔라 패널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하면은 되더라. 미국에서 뉴멕시코 요 주변만 솔라 패널로 커버를 하면은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되면요. 각각 집집마다 솔라 루프, 솔라 패널 지붕에다 깐다라든지 남아도는 땅이라든지 건물 위로 효율적으로 하면은 요 정도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호수라든지 심지어는 바다에다도 할 수 있는 거죠. 좀 잔잔한 바다에다 요만큼 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솔라 패널 기술입니다. 더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수준, 아주 프랙티컬한 수준에서 하면은 요 정도 커버하면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쓰는 양은 요거의 5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쓰는 양의 그러니까 한 19.5%니까 5분의 1이 안 되니까 그 면적이니까요. 솔라 패널은 면적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거 4분의 1만 하면은 미국 전체가 쓰는 에너지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솔라 패널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생각외로 정말 무궁무진한 거고 이거를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인간이 겪을 에너지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혁신을 코앞에 두고 있고 이걸만 잘 한다라면 이제 에너지 걱정은 정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제가 우려를 표해서 막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특히 이런 기술 혁신이 보면 언제 오냐를 못 맞춰서 제가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장기 보유를 하는 거지 그 타이밍을 맞추면은 그치 이루고 있지 않겠죠.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다시 한번 주식에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기술적인 면들만 보면 장기적으로 인간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이제 셈입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됐고, 레저베이션은 클로즈 됐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것과 지금 배터리 수급이 모델 3랑 Y 만드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여기 보조금이 터져나가느니 이걸 또 포기를 못하겠죠. 근데 완전 홈페이지가 새롭게, 그리고 디테일한 점들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이미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300마일, 500마일은 그대로 갔고요.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롱레인지를 타겟팅하고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조그맣게 우린 파인 프린트를 잘 봐야죠. 놀라운 사실은 fully loaded 82k 파운드 그로스, 그러니까 무게 끌고라는 거죠. 풀로드라는 거죠. 풀로드를 해서 이거를 하면은 거의 미친 수준인데요. 그 미친 수준이라는 게 뒤에 이제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이미 기사로 다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디젤보다 지금 디젤이 엄청 비싸죠. 지금 옛날엔 2배, 이것도 한 2배였던 것 같은데, 뭐 2~3배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디젤 가격이 요즘 싸지 않아서 훨씬 더 경제적이다. 제가 해운대 택시 탔을 때, 1년이면 다 뽑는다라는 게, 아마 이 정도 가격과 보조금이면은 세미 예약도 아마 줄을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 차량 대수는 별로 없는데 에미션은 얘네들이 다 해먹는다. 상당히 많이 차량 대수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18% of US vehicle emission을 혼자 차지하고 있으니 전동화하면 정말 이득이 클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30분 만에 70%가 찬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차저 충전하는 것도 벌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슈퍼차저죠. 이제 메가차저. 이걸 70%를 사는데 30분이면 된다. 거의 미친 수준인데, 왜냐면 기름 넣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미 트럭은 이 운전자분들이 쉴 때마다 차량 점검이, 근데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도 좀. 휴식 플러스 차량 점검을 하기 때문에 30분이 굉장히 리즈너블한, 현재 디젤조차도 리즈너블한 타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디젤 클래스 A 트럭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행거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파고드는데, 왜냐면 효율이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마일당 2kWh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반신반의 하는 거지. 이게 되냐? 이러면은 그냥 디젤 클래스 A 트럭을 쌈 싸먹게 생겼거든요. 충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기는 차량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클래스 A 트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기름차에 넣고 찍 넣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비를 하게끔 레스탑 할 때,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저 정도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내연기관과 그냥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는지, 그리고 배터리 양이 얼마인지. 배터리 캐패시티를 공개를 안 해놔가지고 일리노이에 있는 그 내셔널랩, 알곤 내셔널랩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규격들을, 제가 익스트림 패스트 차저의 규격들에 대해서도 아주 예전에, 그것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차징 규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징인이라는, 여기 보면은 메가와트 차징 시스템 보면은 현재 테슬라가 1메가와트를 컴패러블 하게, 그렇죠. 지금 V3가 250인 거 보면은 거의 한 4배 빠른 겁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술이 없어서 350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옵티멈한 포인트를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1메가와트를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뿌리게 되면은 뭐 이건 경쟁사를 압살하는 거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나 메가차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지금 뭐 시범적으로 깔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깔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진짜로 마일당 2kW 밖에 이제 컨섬션을 안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이제 1메가와트 정도일 텐데, 그러면 이제 700kWh를 30분에 충전한다는 얘기는 피크 파워가 아마도 1.4메가와트를 넘을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그러니까 1메가와트와 고건절인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800V로 올리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지, 그것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은 1메가와트 이상 더 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말이 되냐,
과연 관건은 1마일당 다시 한번 2kWh가 되겠냐. 리비안이라든지 이제 볼보라든지 이미 테스트로 전기 클래스 A, 그러니까 일렉트릭 클래스 A 트럭이 이미 시제품들이 공개되어 있고, 그 친구들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마일당 2kWh 풀로드 때가 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비안을 베이스로 생각하고 볼보라든지 이미 에어로다이나믹 코에피션트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저거보다는 높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물론 그래도 경제성은 나는데 이게 되는지, 만약 저걸 하게 되면은 역대급으로 어떤 프로토타입이라든지 트럭 대비해서 효율이 무지막지한 클래스 A 트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계속, 저도 그렇고, 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던지는 건데, 여튼 되면은 이건 진짜 미친 거다. 참 이런 면들 때문에, 이런 걸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참 테슬라가 매력적인 거고, 이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논란거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준다라는 게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업이 이제 추가되면서 사이버 트럭과 클래스 A 트럭 승용 레벨에서는 더는 안 늘릴 것 같은데, 테슬라의 라인업은 이미 조그마한 승용차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방이다. 그러니까 클래스 A 트럭이라든지 그러니까 픽업 트럭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거의 움직이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이제 모터 비이클을 다 타겟팅하기 때문에 이미 커버리지는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면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번에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저게 안 바뀌었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을 더 올리게 되고, 마지막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테슬라가 모델 3에 인산철 베이스로 배터리를 넣는 시도를 한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LFP가 아니라 LMFP라고 해서 망간을 더 첨가해서 에너지 덴시티를 좀 더 이제 올린 배터리를 하면, 사실상 이제 롱레인지까지 가는 인산철 베이스로 첨가해서 에너지 덴시티 올린 거를 다 쓸 수 있는, 근데 이 루머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CATL의 영향력이 좀 확대되는 면들과, 테슬라는 정말 다양한 배터리를 자기 생산에 이제 둘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로머티리얼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일련의 이런 모습들은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게 되면은, 지금도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넘사벽인데, 제조에 있어서 어떻게 된 게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지, 하여튼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한 회사다. LMFP가 벌써 이렇게까지, 참 이런 거는 참 빠르다. 이거 상용화되면 이거 역시도 역사를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